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겹경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겹경사가 아주 제대로 터졌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밤새 있었던 이 행복한 일에 대해서 아주 신나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신나는 소식인지 소식을 바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겹경사가 너무나 많고 임영웅님의 3관왕 확정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전달해 드려 볼 건데요. 자, 우선 임영웅 유튜브 구독자 넘버원 155만 명 달성 축포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유튜브 구독자 155만 명을 달성했는데요. 바로 10월 2일 어제 날짜로 구독자 155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빨랐느냐? 지난 8월 30일 구독자 154만 명 달성 이후에 34일, 약 한 달 만에 또 10,000명이 증가됐습니다. 한 달에 10,000명씩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2만 명씩 증가하는 거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라는 건 1만 명일 때 10만 명 가는 것과 10만 명에서 100만, 100만에서 1000만 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한 수십 배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버 버튼을 받냐 못 받느냐가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고, 요즘엔 실버 버튼 받는 곳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 버튼을 향해 가는데, 임영웅님은 100만을 훌쩍 넘은 155만 명을 달성하면서 골드 버튼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골드 버튼 다음에 다이아 버튼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영웅님 다이아 버튼 이 추세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소시 빠르게 느는 건 알겠는데 한 달에 10,000명이면 1년에 12만 명이니까 앞으로 임영웅님이 한 10년은 활동을 해야 이 다이아 버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임영웅님의 이 증가 추이는요, 요번 싱글 앨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라스베가스 콘서트, 나아가서 LA 콘서트와 같은 임영웅님의 한인분들을 위한 콘서트만이 아니라 일본, 동남아, 전 세계를 관통하는 임영웅님의 글로벌 콘서트가 저는 빠르면 요번, 늦어도 다음 2집 정규 앨범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글로벌 활동을 하면요,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나 전부 다 해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엄청난 구독자들을 보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대기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임영웅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또 16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역시 유튜브 넘버원이 맞습니다. 요번 임영웅님의 신곡 티저 영상도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인기 동영상 급상승 1위를 차지했죠.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겁니다. 이 모래알갱이 역시 지난 2일 16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이었던 모래알갱이 역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공개될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 신곡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순식간에 인기 급상승 1위 하고도 골백 번은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 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파워죠. 경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 2편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특히나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OST 곡이 들어간 바로 이 소풍 영화 역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됩니다. 제28회죠. 사실 벌써 많은 분들이 저 영화에 이미 티켓을 벌써 구매했는데, 자, 10월 4일 바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가 됩니다. 벌써 저 영화 소풍이요, 비록 영화제이긴 하지만 세계관에서 진행된 예매에서
전략 매진이 됐습니다. 그 이유만 살펴봐도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티켓팅 파워는 어마무시하구나.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영상이 1000만 뷰를 훌쩍 넘은 1600만 뷰를 달성했는데 이제는 그 모래알갱이가 영화 소품까지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등장을 하네요. 문화 칼럼인데요. 자, 여기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느냐?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별이 주제로 한 시낭송과 가요의 콜라보 작품을 만들었다. 이 권호중 시인님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권영이 시낭송가와 의기투합하여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와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의 조합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니까 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직접 임영웅님의 노래와 이성선님의 시를 합친 이런 영상작품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우주에 대한 사랑은 엄청난데요. 그 우주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일반인들과 팬분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 대단한 분들에게도 함께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가 가진 영향력이 워낙 대중들 사이에서 막강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이,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이 이제 콘서트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쟁쟁한 슈퍼스타들과 우리 아티스트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임영웅, 김동률, 샘 스미스 10월 가을밤 공연의 신들이 온다. 표현 보십시오. 공연의 신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티스트의 파워가 굉장합니다. 지금 이 김동률 씨와 나아가서 어떻죠? 샘 스미스까지 그야말로 이름 되면 다 아는 티켓 파워가 아주 막강한 우리나라 국내 가수 또 해외 가수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이 되면서 공연의 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감성적인 발라드와 온 세대가 함께 즐길 트로트, 여기에 세계적인 팝스타까지 10월의 가을밤을 충만시켜줄 공연의 신들이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보적인 음색의 김동률 씨도 돌아오고 나아가서 내한 공연을 하는 샘 스미스, 그리고 여기 좀 아쉽네요. 여전히 트로트 스타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좀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기사 내용이죠.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K스포덤을 찾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역시 2주간 6회에 걸친 대규모 콘서트로 임영웅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에 이어 전국 투어를 진행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1분 만에 370만 트래픽이 몰려 전석 매진된 이야기까지 함께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 이런 쟁쟁한 가수들, 특히 샘 스미스는요, 해외 팬들이 어마무시한 가수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되며 공연의 신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위상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은 자, 이렇게 SBS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폭발합니다. 자, 이거는 SBS에서 공식 운영하고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인데요. 임영웅님의 예고편을 다 걸어두고서 2주 연속 히어로의 등장이라면서 스튜디오를 울린 감미로운 목소리의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임영웅 오늘 2주째 못 본다. 이게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일날 항저우 아시안게임 생중계 때문이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원래부터 10월 8일날 임영웅님의 이 2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웅시대 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전달드리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에이지 폐막식도
포기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쭉 보니까 미우새가 2주째 결방이라 팬들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 미우새 측은 임영웅이 스페셜 MC로 출연한 방송분을 2회분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지난달 17일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나온 날은 최고 시청률 18.9%까지 치솟았죠. 자, 그런데 독특한 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주째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임영웅을 못 보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오는 8일에는 방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SBS는 지난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생중계를 포기했던 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8일 폐막식을 진행하는데 SBS가 개막식에 이어 또 폐막식 생중계도 포기할 것 같다. 왜냐? 바로 이날 오후 9시 5분 방송될 임영웅님 편의 미우새를 방송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3주째 임영웅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결정이냐? 사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생중계를 했다라는 건요. 거기에 대한 중계권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방송사에서. 아무나 중계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사온 중계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아시안게임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을 포기한다? 오로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우새 2편을 방영하기 위해서 이 폐막식 생중계를 SBS는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 대단하냐? 자, 이 MBC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기 혹시 눈에 보이세요?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지금 방송이 방영하는 10월 8일 일요일 어떻게 되어 있죠? 20시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시작돼서 저녁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이세요? 저녁 11시까지 비어있어요. MBC는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송사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생중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SBS만이 임영웅님의 지금 보이세요? 미우새 방송편을 방영한다라는 겁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포기하고 바로 직전 날까지도 했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생중계를 폐막식 날 미우새를 위해서 생중계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택입니까? 자, 보세요. 아니 그러면 SBS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무리 임영웅님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팬분들의 이 불만이 터질까봐 불안해서 혹시 방영을 포기하나? 근데 방송사는요, 급작스러운 생중계 방송편이 확정이 되면요, 언제든지 저렇게 편성을 변경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SBS에서 이런 결단까지 내리게 됐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 쭉 나왔던 이거예요. 바로 최고 시청률. 결국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시청률을 높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끔 만들고 이 시청률을 바탕으로 충분히 광고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받아와서 그 수익으로 굴러가는 것이 방송국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러니 시청률이 중요하죠. 결국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시청률은요, 18.9%까지 치솟았잖아요. 아시안게임 폐막식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라는 것을 SBS가 대놓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마무시한 임영웅님의 파워가 지금 어디까지 번졌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2관왕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우! 3관왕도 확정됐습니다. 팬앤스타, 초이스상, 솔로 수상을 확정 지으면서 임영웅님이 지금 총 팬앤스타 초이스상, 그리고 TMA 베스트 뮤직상, 그리고 팬앤스타 최고 에즈다상, 이 3개의 부분에서 임영웅님이 3관왕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임영웅님
이 TMA 5관왕 달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기사가 2주 전에 올라왔어요. TMA 5관왕 임영웅의 TMI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 TMA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님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벌써 시상식이 시작도 되기 전에 임영웅님은 3관왕을 확정 지었는데 이거 5관왕 불가능하겠습니까? 작년처럼 5관왕 불가능할까요? 저는 한 200%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2관왕에 대한 기대치가 팬분들 사이에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마무시하게 높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러니 임영웅님의 이번 10월달 일정이 얼마나 아주 대축제 분위기로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수호천사님들 아마 느낌이 팍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백 기간 중에 가을이 되면 우리 곁을 아티스트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다가 방송활동, 콘서트, 앨범 뭐 아주 그냥 대축제에 난리가 났다. 제가 연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신나고 이 감탄스러운 복귀 소식에 겹경사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퍼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신나는 겹경사,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질 수 있었느냐? 소식아 하나씩 정리 전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님의 신곡 10월 9일 드디어 신곡을 들고 팬들 곁으로 컴백한다. 이 기사가 연일 보도가 됩니다. 가수 임영웅이 이달 9일 컴백한다. 이른바 음악방송에도 전격 출격할 예정이다. 후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디지털 싱글 관련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보면 디지털 싱글 임영웅 10월 9일 오후 6시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아,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심정이 콩닥콩닥 뛰시지 않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복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주 제대로 설레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싱글로 팬들 곁에 돌아오는 임영웅은 10월 9일 새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 후 12일 엠넷 앵카운트다운과 14일 MBC쇼 음악중심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달력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월 달력을 좀 켜놓고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M카운트다운 날짜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게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12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쇼 음악 중심 12일과 14일에 출연이 확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식 팬카페에 가서 임영웅님의 이 스케줄 캘린더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엠넷 M카운트다운 출격과 쇼 음악 중심 그리고 SBS 인기가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언론사에서 지금 여태껏 임영웅님의 쇼 음악 중심 M카운트다운 출연 소식은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SBS 인기가요 출연 소식에 대한 이야기만 기사에서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공식 소속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팬카페에는 이 M카운트다운과 MBC 쇼 음악 중심 이외에도 바로 그 다음날 인기가요까지 출연 일정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 문의 주신 우리 소천사님들에게도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나 M카운트다운이나 쇼 음악 중심이나 인기가요나 확실하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출연을 확정 짓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없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시간대가 보면 낮 3시 15분, 낮 3시 40분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우리 아티스트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아마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게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자,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임영웅의 신곡 공개는 6월 5일 발매한 두 번째 자작곡 모래 알갱이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발매하는 곡마다 색다른 목소리와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온 임영웅이 과연 어떤 신곡을 선보일지 그 이목이 쏠린다. 다들 지금 이 콘서트 티켓팅과 신곡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 방송가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섭외하려는 섭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영웅님 역시 미우새에 이어서 놀라운 토요일까지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제가 뭐 브랜드 평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그 파워가 굉장한데요.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실질적인 금전적 파워 굉장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 임영웅 51억짜리 펜트하우스 현금 매수, 결혼은 42세에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바로 마포에 있는 이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최고가 현금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이 구매한 펜트하우스는 매물들 중에 가장 높은 최고층이고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최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라는 점이 전해져 임영웅님의 재력 수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기사를 굳이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미스터트롯 출연을 통해 방송계 및 광고계를 휩쓸었으며 첫 정규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판매하여 음원 차트에서 언제나 마주할 수 있는 가수가 된 히트 임영웅님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임영웅님이 27일 방송을 통해 전한 결혼 이야기가 겹쳐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미 작년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세나폴리스는요, 매매가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로 기록이 되면서 아주 현명한 임영웅님의 선택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죠. 더불어 5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현찰로 주고 구매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거주했었던 허름한 자취방을 벗어나 초고가 아파트가 아마 언젠간 공개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영웅님이 구입한 메세나폴리스가 지난해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로 되어져 있고 근저당권, 즉 빚 없이 그냥 51억 현금으로 전액 매수한 것이 임영웅님의 실질적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강북의 타워팰리스 연예인 아파트로 정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임영웅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옵니다. 맨 처음 타이틀에 임영웅님이 결혼은 42세에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할머님과 함께 등장했을 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자 내일 당장 해버릴까?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팬분들은 아직 40세가 된 이후에 생각해달라, 요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임영웅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결혼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 임영웅님 뭐라고 했죠? 대학 이야기, 결혼 이야기 금지다. 언제? 추석 때 금지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임영웅님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을 어머님과 할머님도 과연 임영웅님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거 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임영웅님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져서요, 실제로 수혜를 입은 한 사례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오늘 큰아빠가 나한테 결혼 안 하냐고 묻자마자 친척 동생 2명이 또 큰엄마가 임영웅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면서 큰아빠가 혼났다라고 합니다. 그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이 대학 이야기, 결혼 이야기는 금지라고 했는데 이 큰아빠가 이렇게 물어보자 오히려 큰아빠의 자녀들과 배우자 되는 분, 큰엄마가 임영웅이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라면서 오히려 큰아빠가 혼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접한 일반 누리꾼들은요, 임영웅 씨, 당신은 정말 최근에 이 사람만큼 이름값 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말 그대로 사회적 영웅이지 않나.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야, 여기까지 임영웅님은 내다 본 걸까요? 그러니 결혼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결혼 이야기는 임영웅님이 직접 밝힙니다. 바로 10월 8일날 방영할 미우새 2편인데요. 결혼? 항상 외롭고 걱정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때도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많은 출연자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예고편만 봐도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결혼 시기와 관련하여 항상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임영웅님 역시 이 결혼관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1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매수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기사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냐? 자, 뜸 들이지 않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소득 상위 1%의 가수들 평균 연소득 46억 원이다. BTS, 아이유, 임영웅 등 기부 스타들 박수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연소득 상위 1%에 드는 가수와 배우들이 2021년에 각각 1인당 평균 46억 원, 22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수들은 46억, 배우들이 22억이에요. 그러니까 가수들의 연소득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나 재난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거액의 기부를 아끼지 않는 탑스타 연예인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이 발표한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1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7천여 명 중에 연소득이 무려 5,156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6,679만 원이었고 이들 중 소득 상위 1%인 77명은 총 3,555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전체 가수의 70%에 육박하는 소득분을 차지했으며 1%에 속한 가수 1인당 평균 소득이 46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평균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내려보면 BTS, 임영웅님, 아이유씨가 기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면서 지금 보면 국내 광고 시장에서 BTS 못지않게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영웅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임영웅과 소속사는 지난 7월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2억을 기부했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도 뜻을 함께하며 4억 원의 성금을 모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앞서 임영웅은 코로나 극복 성금을 비롯하여 수재민과 취약계층,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등을 위해 지금까지 1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 자, 근데 왜 굳이 소득 상위 1% 평균 연소득을 말을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누군진 말하지 않습니다.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21년도에 소득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상위 1%에 속한 가수 1인 평균 소득이 46억이라고 설명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BTS, 아이유,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득 상위 1%의 가수들의 소득이 엄청난데 그 와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스타들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박수받아 마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소득 상위 1%에 우리 임영웅님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고도 남겠죠? 물론 이거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벌어들인 연예인 소득 근황이에요. 사실상 임영웅님의 소득이 안 그래도 미스터 트롯 이후부터도 폭등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엄청난진 건 2022년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며 정규 앨범을 발매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더 거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영웅님이 굳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51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현금 매수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해 소득 상위 1%의 77명 평균 연소득이 46억 원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영웅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해도 평균 연소득이 46억보다 높은 51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득 상위 1% 가수의 이름을 올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엄청난 기부를 하기 때문에 박수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게 사기죠.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연예계, 유튜브계, 일반인 우리 주위에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슈퍼스타로 성장한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저렇게 기부 금액도 큰 금액이 더 전해져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 선한 영향력 아니겠냐라는 거죠.